아이들이 관심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솔루션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해외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거예요. 너 고등학교 졸업했니? 물어봐요. 예, 졸업했는데요. 아, 그럼 넌 당연히 기초 지식이 있겠구나. 무슨 지식? 기초 지식이 있겠구나. 예, 있어요. 그럼 수학은 요 정도 기초 지식은 있니? 물어봐요. 있다고 말해요. 그럼 넌 그 정도는 됐어. 그 절대평가니까 그 기초 지식만 넘으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초 지식을 집대성한 시험이 있어요. 검정고시예요. 검정고시는 국가의 교육부에서 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영수 사과에 이 정도 기초 지식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교육부가 직접 뭐를 주겠다? 증명해 주겠다. 졸업장을 주겠다. 졸업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검정고시 합격증이에요. 검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세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요게 합격한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절대평가로 시험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검정고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90점 이상 넘으면 A예요.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인정해줘요. 기초 지식이 있는 걸로. 그 다음에 확인만 해야 될 게 있죠. 뭐가 있으면 돼요? 인성. 사회적 인성만 있으면 돼요. 사회적 인성은 뭐냐면 세 가지 기준을 가져요. 사회적 인성이라 하면 상호 유익을 주는가. 그러니까 나만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그럼 자꾸 내 이익만 챙기는 애들은 사회적 인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초 지식만 가졌다면 이제는 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인성에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상호 유익을 주는 아이인가?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아이인가? 선생님들을 존중하는가? 친구들을 존중하는가? 완전 다르죠. 인식이. 독고다이는요? 우리는 이거 독고다이잖아요. 우리는 고시잖아요. 늘. 그래서 1등 하면 모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미국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회적 인성을 거론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상호 유익을 주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 그럼 인정해 주죠. 두 번째 사회적 인성 기준은 뭐냐면 상호 유익을 주다 보면 상호 이해력이 생기죠.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좋은 심성이 생겨요. 유익을 주다 보면 이해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상호 이해력이 두 번째 기준이란,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상호 관계성을 말해요. 유익을 주고 서로 이해하면 관계성이 깊어질까요? 낮아질까요? 깊어지죠. 좋은 관계니까. 그러면 서로 관계성이 아주 좋아요. 인성 좋은 거예요. 합격이에요. 이제 우리는 초중고를 국내에서 다니니까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유학을 보내는 부모님들은. 그래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세요. 아, 애가 수학이 좀 많이 떨어질 때 과외를 좀 붙여야 되나요? 우리는 늘 사교육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검정고시 수준에서 수학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가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 그래도 또 문제 있는 걸로 또 생각하시고 또 시키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이걸 키워주세요. 여행 많이 보내시고 가족 간에도 서로 상호 유익을 주는 행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해가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성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지, 자꾸 지식만 늘려나가다가는 가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됐어요. 그럼 대학원은 기준이 뭐죠? 여기는 사회적 인성이라면 대학원의 대학교나 대학원을 갔을 때 이걸 기대하시면 큰일 나요. 기초 지식과 사회적 인성은 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인성이 된 아이들이고 기초 지식이 됐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아이들을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목표가 달라요. 기초 지식을 또 함양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 인성적 교육을 시켜주지 않아요. 여기서 뭐냐면 전문화 교육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 그 아이의 관심 분야가 있었잖아요. 그쵸? 관심 분야를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걸 목표로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타트가 중요해요. 관심 분야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관심 분야? 자신의 관심 분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망을 논하면 안 돼요. 어떤 직업이 전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로드맵을 짜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치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미리 정하면 불리한 게 미국 대학이에요. 미리 정하면 불리하다는 건 뭐냐면 아이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진학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자기 트랙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관심 분야가 없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뭐죠? 관심 분야가 없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전문화 교육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충분히 관심 분야를 만들어야 됐던 시기는 어느 시기였어요? 초중고 시기였죠. 다행히도 우리 지금 오신 부모님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원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제가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7팀 정도는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서 또 인터넷에서 뭐가 이렇게 도는 걸 보고 지가 꽂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와 보니까 뭐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100% 믿기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맘스 코칭도 와 보고 들어도 보고 또 애들 가는 것도 보고 이제 부모로서는 그렇잖아요. 부모로서는 완벽하게 모든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인생은요, 완벽한 게 없어요. 취업을 논하기 시작하면요, 또 한국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학 시스템을 신뢰해야 돼요. 대학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으로 양성해 줄 걸 믿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할 일이 없어요. 여기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할 일 없어요. 요거 됐다. 우리 그래도 기초 지식은 그래도 더하기 빼긴 하더라. 애가 그래도 뭐 남 피해 주지 않고 그래도 뭐 교도소 뭐 가본 적도 없고. 어떤 부모님은요, 그날 일찍만 들어 아무 사고 없기를 기도하는 부모님 많아요. 너무 애들이 착해서 지금 배부르신 거예요. 애들이 뭐 누구 이렇게 패고 와요? 엄마 옆집에서 뭐 하나 들고 왔어 그래요? 살림에 보태 쓰세요 그래요? 애들 착하죠? 제일 걱정은 뭐예요 지금? 애가 착한데 뭐가 안 돼요 지금? 등수 맨날 싸우는 이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애가 맨날 스마트폰에서 문제래요. 뭐가 문제예요? 알고 보니까 애가 막 연락도 하고 사회적 인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매일 카톡하는 건 나쁜 거죠. 이 기준으로는 죽일 행동이죠. 나쁜 놈이죠 이거. 그거 안 하는데 이 기준으로는요. 엄마 할 거 다 했는데 진짜 할 거 다 한 거예요. 학교 빠지지도 않았어요 얘는.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제는 했니? 물어봐요. 숙제 했대요. 그럼 끝난 거죠. 그게 못마땅해서 우리는 또 학원을 보내잖아요.
숙제 양이 너무 적다고. 니네 학교는. 과도하게 주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과로사회를 먼저 느끼죠. 과로사하죠. 정말 과로사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적당히 공부해야 돼요. 적당히 공부해 운동하죠. 적당히 공부해 인성도 쌓죠. 적당히 공부해 독서도 하고 적당하게 공부해야 여행도 다니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요것만 해도 되는 거를 가지고 과도하게 집약적인 지식을 해서 딱 사회에 배출했는데 단가가 정해졌어요. 8,900원 주기로. 국가에서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최소 임금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